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창세기 대홍수의 지질학적 증거가 아니라 첫날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어때요? 좀 들을만한가요? 네, 다행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세기 7장에 나온 그 노아 홍수 있죠. 대홍수의 지질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질학 하니까 좀 어렵지 않아요? 지질학이 한자거든요. 근데 쉽게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하늘이에요. 하늘의 반대가 뭐죠? 땅. 지질학을 쉽게 한국말로 말하면 땅인데, 그래서 오늘 강의는 노아 홍수의 땅의 증거들을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특별히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계속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두 가지 관점, 진화론과 창조론,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땅이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한 것을 통해서 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땅이 어떻게 형성되나,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준비, 시작.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러분 혹시 교재에 제가 표준 세번역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성경에서 노아 홍수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땅속에 깊은 곳에서 샘들이 다 터졌다. 노아 홍수 시작을 땅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홍수를 생각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것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노아 홍수는 홍수 시작부터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지기 전에 깊음의 샘들이 먼저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을 이제 오늘날 과학적인 용어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아까 이전 시간에 강사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진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균열이 생기겠죠? 그럼 땅속에 샘들이 빵 터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샘들이 터지고, 또 바닷속에 있는 해저의 화산들이 있어요. 화산들이 빵 폭발을 해요. 그럼 바닷속이 어떻겠어요? 쌩 난리가 났겠죠? 쓰나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땅이 격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소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노화 홍수가 시작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진이 나고 샘들이 터지고 바닷속에서 흙들이 나뒹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땅의 증거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땅을 알려면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해요. 그 두 가지가 혹시 뭔 줄 알아요? 앞에 써 있는데. 네, 지층과 화석을 보면 땅을 알 수가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땅을 아는 법이 뭐냐면 지층과 화석을 연구해서 땅이 이 정도 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지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층이 뭐냐면 혹시 아파트 사는 사람? 와, 거의 다 아파트 사네요? 몇 층 살아요? 네. 5층이요. 네. 아파트에 층이 있죠. 그것처럼 땅에도 층이 있어요. 그것을 지층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이 지층을 보고 땅의 나이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지층 사진이 있는데 이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지층을 보고 완전히 다른 서로 두 관점이 있어요. 자, 이 안경 쓴 아저씨는 머리 벗겨진 아저씨는 수십억 년 차곡차곡 쌓인 장구한 세월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지구가 몇 억 년 됐다고 배웠어요? 이야, 46억 년 걸렸다고 배웠죠? 자, 이게 바로 이 동일과정설론자, 즉 진화론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얼마나 거대한 물살이 지나갔기에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격변론자, 창조론자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 이 격변론자는 지구 나이가 몇 년이라고 할까요? 네, 대략 6,000년에서 좀 길게는 10,000년으로 봐요. 자, 그러면 같은 지금 지층을 보고 한 사람은 46억 년이 걸렸다고 하고 한 사람은 6,00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때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6,000년과 46억 년은. 그러면 이제 과연 둘 중에 누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동일과정설과 격변설을 살펴보면 이 이름의 그 뜻이 다 나와 있어요. 동일과정설은 말 그대로 동일한 과정이 계속 반복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 년의 장구한 세월에 의해 생성됐고 격변이나 홍수나 이제 이런 격변적인 사건은 아예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같은 세월에 의해서 반복돼서 지금 현상이 지층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동일과정설이에요. 그럼 격변설은 뭘까요? 격변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지층과 지표면은 격변적인 사건으로 형성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나뭇가지가 한 100m 밑에서 언덕에서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무의 나뭇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100m 밑에서 발견됐는데 자, 규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규인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년 동안 봤는데 1년 동안 1cm 움직이더라. 그러면 과거에도 이 속도가 항상 동일했을 것이다. 그러면 1cm 1년이면 100m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10,000년이 걸렸다. 이게 동일과정설이에요. 이해가 좀 가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현민이라는 애가 뭔 소리야. 재작년에 비 왔을 때 떠내려가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현민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후자죠. 귀신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잘 돌봐줘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 꽃이 있잖아요. 근데 이 꽃 한 봉오리가 저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자, 한 친구는 내가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히터 바람 세기가 이 정도야.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서 한 몇 년이 걸렸을 거야 라고 하는 친구랑 아니야, 저 강사님이 덩치가 좀 커서 그런지 아까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다 가지고 각보다 저기서 떨어졌어.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후자죠. 마치 그런 것처럼 동일과정설의 핵심은 오랜 세월,
동일한 과정에 걸쳐서 오래 걸려서 지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격변설은 아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격변적으로 재작년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나뭇가지가 떠내려갔다. 이제 이게 두 가지 관점, 지층을 보는. 자, 여러분 다들 학교 다니고 있죠? 그래요? 방학 아니에요? 어쨌든 학교 다니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과학책인데, 여기서 유현이라는 이 모자 쓴 남자애가 거대한 지층을 보면서 이런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이 빨간색 보이나요? 안 보여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에 걸쳐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왜 오래 걸렸는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방금 지층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죠. 하나는 뭐였어요? 동일과정설. 그렇죠. 동일한 과정이 방금. 또 하나는 뭐였죠? 격변설.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지층이 형성됐다. 그러면 교과서는 둘 중에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일과정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모르게 이 동일과정설, 즉 오랜 시간, 진화론적인 관점을 배워왔던 거예요. 교과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배우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당연히 지층이 형성되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과정설, 즉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층이 30cm 쌓이는데 5,000년이 걸린다고 해요. 자, 여러분 30cm 자 있죠? 이만큼 쌓이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5,000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진흙 지층이 한 얼마나 돼 보여요? 몇 메타 돼 보여요? 뭐 한 2m라고 쳐볼게요. 여기 사람이 한 이 정도니까 상반신이. 그럼 2m면 30cm에 5,000년이니까 여긴 한 몇 년 걸렸을까요? 뭐 한 2, 3만 년 걸렸겠죠. 그쵸? 근데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그러면 3만 년 동안은 진흙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와, 진흙의 시대가 왔어. 석회 기다려. 나 좀 쌓이고. 석회가 또 한 3만 년 동안 또 쌓였어요. 모래는 꼈죠. 얘는 5,000년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한 시대에 하나의 토양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기존의 이제 지층 형성에 대한 동일과정설 입장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타울트라는 지질학자가 프랑스 과학협회에 자유낙하 실험을 발표했어요. 자, 여기 비커 보여요? 비커인가요? 비이커인가요? 저희는 비이커라고 배웠어요. 어쨌든 이 비커에다가 붉은 흙과 고운 흙과 또 굵은 한 3가지 정도의 모래를 섞어가지고 동시에 부었어요. 깔때기에 대고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층이 형성되죠. 자,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위에서 지금 비커를 막 섞은 비커를 흙을 붓는 거예요. 어때요? 층이 생기죠. 붓자마자. 여기 보면 이 고운 흙, 검정색 붉은 흙, 고운 흙, 붉은 흙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층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도 보면 동일하게 이 고운 흙과 붉은 흙과 계속 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질학적 용어로 분급이라고 해요. 분급. 뭐라고요? 분급. 근데 분급이 좀 어려우면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여러분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애들은 축구하는 애들끼리 밥을 빨리 먹고 축구하러 가죠. 그죠? 반에서 앞에서 유튜브 보는 애들은 또 걔네끼리끼리 또 있어요. 그쵸?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급. 그렇죠. 이렇게 큰 알갱이, 중간 알갱이, 작은 알갱이가 이렇게 서로 비슷한 크기대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봐봐요. 알갱이가 크죠? 얘는 중간이고 얘는 작아요. 그러면은 이 알갱이가 부르는 패턴이 달라요. 얘는 막 크게 이렇게 굴러가고 얘는 쬐끄맣게 이렇게 굴러가고 얘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서로 모이는 게 다른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그 크기나 패턴에 따라서 모이는 것을 이제 분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사진을 봤잖아요. 그럼 이게 몇만 년 걸쳐서 이런 지층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만큼의 거대한 이 흙들을 엄청난 에너지에서 한 번에 쓸려온 거예요. 아까 비커를 한 번에 부은 것처럼 이 많은 흙들이 한꺼번에 쓸려왔는데 크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런 지층이 형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만년은 석회 시대, 그 다음 진흙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한꺼번에 아까 지질학자 버타우트가 여러 가지 흙을 한꺼번에 부었을 때 흙들의 종류대로 이렇게 쌓인 것처럼 여기 있는 퇴적 지층도 역시 한꺼번에 어떤 격변적인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몰려왔는데 종류대로 분급 현상에 의해서 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격변론하고 동일 과정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격변론에서 말하는 격변적인 사건이 뭘까요? 아니, 격변론자들이 뭐 격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 그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전 지구를 덮었던 노아 홍수가 그 격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물 속에서, 그러니까 전 지구를 다 덮었고 가장 높은 산보다 몇 미터 더 높았다고요? 7m. 아, 열심히 들었네요. 7m도 높았을 정도로 온 땅이 다 덮였으면 물 속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니에요? 흙들이? 그렇죠. 그러면 방금은 이제 공기 중에서 모래를 부었잖아요. 근데 물 속에서도 그럼 지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격변은 이 노아 대홍수기 때문에 물 속에서도 이런 지층이 형성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1994년에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자, 이렇게 큰 물탱크가 있어요. 이 물탱크에다가 작은 모래, 고운 모래, 큰 자갈, 막 이런 것들을 마구 섞은 다음에 물을 꽉 채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호스를 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버튼을 열면 엄청난 압력을 줘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흘러가게. 그 모래들이 다 섞였잖아요. 물하고 같이 섞었는데 하고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물이 빵 이렇게 터져 나가게. 자, 그럼 여기서도 아까 공기 중에서와 같이 지층이 형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이게 지층이 형성이 되죠. 여기 이게 보이는 이게 이 흙탕물이에요. 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모래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아까 이 끼리끼리 모이는 걸 뭐라고 했죠? 그렇지. 분급 현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물 속에서도 지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동일과정설에서 30cm 자만큼 쌓이려면 몇 년 걸린다 했죠? 5,000년. 근데 몇 분 안 걸렸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교수님이 이제 실험하려고 야, 물 틀어라! 물 틀어라! 했어요. 그럼 저기가 예! 하고 틀었겠죠? 물 빵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지층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공기 중에서도 붓자마자 지층이 형성되는 거 봤죠?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방금까지 이제 두 가지 지층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는 동일과정설하고 하나는 뭐라고요? 격변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층이 오랜 시간 걸리냐 진짜 아니면 곧바로 형성되냐 이걸 봤죠. 하나는 자유낙하 실험이었어요. 영상 기억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실시한 이 물속에서도 지층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벌써 이제 실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지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980년 5월 18일에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 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했어요. 자, 여기서 역사 퀴즈를 잠깐 낼게요. 1980년 5월 18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역사 공부 열심히 했네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어서 우리나라 난리가 났죠. 광주에서. 막 경찰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난리가 났잖아요. 같은 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자, 이게 폭발하기 전에 그 세인트 헬렌스 산의 모습. 자, 이게 만년설 보이나요? 막 눈들이 쌓여 있고 아주 높은 산 같죠? 한 몇 미터 정도 돼 보여요, 이 산이? 2,000? 6,000? 6,000 아니 3,200m예요. 3,200m. 자, 그럼 여기서 방금 전에 이제 역사 퀴즈 냈지만 여기서 이제 상식 퀴즈를 한번 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지리산. 지리산 누구야? 한라산. 북한 포함. 백두산. 백두산이죠. 자, 진짜 상식이에요 이제.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알아요? 1000m. 백두산이 2,744m예요. 2,744m. 그럼 이 산하고 백두산하고 뭐가 높아요? 이 산이 높죠. 한 400m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자, 이 산이 진짜 초라해져요. 마치 머리가 풍성했던 사람이 머리가 다 빠진 것처럼 다음 사진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어때요? 뚜껑이 날아갔어요. 날아간 게 한 1000m 가까이 날아간 거예요. 불쌍하게. 자, 원래 3200m였는데 2000m 될 정도로 산이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대략 1000m 되는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폭발하면서 막 흘러내려와서 어딘가에 쌓였겠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백두산 터지면 난리 난다고 하는 거 봤어요? 대재앙이 온다고 하죠. 그것보다 더 큰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격변이 일어났겠죠. 자, 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지층, 지질학에 대해서 새롭게 4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퇴적 지층의 형성. 30cm에 몇 년? 5000년. 그렇죠. 30cm에 5000년이라고 했는데 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퇴적 지층이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협곡의 형성. 혹시 협곡이 뭔지 알아요? 예, 아까 말한 뭐 뱀사골, 그렇죠. 침식지형, 뭐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 들어봤죠? 이 침식지형도 원래는 막 오랜 세월에 의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조금씩 깎이고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침식지형이 무려 한 30-40m가 깎인 것을 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다지층 화석이라고 이제 2개 이상의 지층에 화석이 하나 낀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시루떡 같이 생긴 그 지층 기억나요? 석회 있고 모래 있고 있죠. 그럼 그 2개 사이에 지층 하나가 낀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석탄층의 형성. 과학자들이 석탄이 형성되려면 10,000년이 걸린다, 1000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 몇 개월 만에 주변에서 석탄이 형성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거의 다 들었어요. 좀 아쉽죠? 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아쉽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번에 일어났다. 그렇지. 격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4가지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4가지가 형성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이 4가지 사건은 다 오랜 세월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쉽다고 했으니까 좀만 더 살펴볼게요. 좀 세세하게. 자, 첫 번째는 이게 저탕류, 그 흘러내려온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흘러내려오는 것들. 자, 이 빨간 티 입은 아저씨가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인데 이제 화산 폭발한 이후에 이제 여기 연구하러 간 거예요. 야, 지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바뀔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지층이 7.5m예요. 이 7.5m가 쌓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자, 30cm에 몇 년? 5,000년. 그 계산으로 하면 이거는 최소 몇만 년짜리죠? 7.5m니까. 근데 5시간 만에 형성된 거를 봤어요. 자, 아까 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언제 폭발했다고 했죠? 5.18, 1980년 5월 18일에 이제 폭발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화산은 한 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폭발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음 폭발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야겠다 이제 각을 잡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꾸 후속 폭발이 땅 터져갖고 가보니까 5시간 만에 이렇게 지층이 형성된 거예요. 네? 30cm 5,000년 틀렸네? 이렇게 급격하게 형성되는데? 근데 이 지층들이 또 생각보다 정교해요. 막 그렇게 흐트러진, 금방 만들어진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지구상에서 보는 퇴적 지층들과 비슷한 형태로 쌓인 거예요. 격변에 의해서. 자, 이게 그 화산 폭발할 때 실제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러면 봐봐요. 이 화산이 빵 터졌죠. 그 다음에 이게 화산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년설들 보여요. 근데 이 눈들이, 자, 화산 폭발하면 용암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높은 열. 이렇게 눈이 돼요. 여기 아까 그 머리 날아간 거 봤어요? 그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화산 폭발하면서.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 산에 있던 뭐 돌, 흙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왔겠죠. 그 돌들과 이 화산재와 용암과 근데 이것들이 물에 합쳐져서 진흙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서 흘러내려갔어요. 자, 이것을 저탕류라고 해요. 저탕류. 그래서 이게 보여요? 짬뽕 내려? 이게 막 밑으로 내려 달린 거예요. 이게 시속 몇 킬로나 될까요? 100km예요, 100km. 어떻게 맞췄어요? 찍었죠. 어쨌든 100km 속도로 빠르게 아래로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내려간 것들이 이렇게 층별로 쌓인 거예요. 아까 층별로 끼리끼리 모이는 걸 뭐라고 했죠? 분급, 그렇죠. 자, 이거는 아까 그 빨간 티 아저씨 기억나죠? 그 아저씨가 이런 게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아까 그 7.5m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미세한 층리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폭발한 날 직접 가서 봤기에 망정이지. 이거 직접 안 봤으면 얼마나 걸렸다고 할 거예요? 몇만 년 걸렸다고 하겠죠. 자, 보통 진짜 보고 온 사람하고 안 보고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 왜 오랜 세월이 있냐고 말하냐면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직접 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산 폭발을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사실은 단시간에 격변적으로 지층이 형성된다. 알겠죠?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자, 아까 역사 상식 했으니까 이번엔 영어를 좀 할게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Little Grand Canyon. Yeah, right. Little Grand Canyon이에요. 그 밑에 보여요? 터틀 리버, 마운트 세인트 헬렌스. 자, 세인트 헬렌스 산 옆에 이런 협곡이 형성됐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Little Grand Canyon. 그렇죠. 리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랜드 캐니언인데 조금 축소판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원래는 여기가 다 평지였어요.
근데 여기 주변으로 파인 부분들이 단 하루 만에 깎여 나간 거예요. 자, 아까 1980년 5월 18일에 화산이 빵 폭발했죠. 그래서 아까 흘러내려오는 것을 저탕류라고 했어요. 시속 몇 킬로 했다고요? 100km로 흘러내려왔어요. 근데 원래 여기 보면 여기 터틀 리버 보여요? 터틀 리버? 터틀 강이라는 강이 흘렀어요. 근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르는 그 위로 저탕류들이 흘러내려와서 강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 강이 어떻게 될까? 물이 막 오는데 나갈 데는 없어요. 호수가 되는 거예요.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물이 점점 더 커져. 터틀 리버가 터틀 레이크가 된 거죠. 근데 자 원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까 화산은 후속 폭발이 있다고 했죠. 2년 뒤에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또 용암과 화산재와 이런 쇠설물들이 막 내려와서 여기 있던 것을 싹 밀고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 있던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뚝이 터지니까 확 밀려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 물들과 여기 돌들과 이게 싹 섞여서 여기를 다 헤집고 간 거예요. 하루 만에 이런 협곡이 형성된 거예요. 자, 이런 생 난리가 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막 빠르게 굴러 내려와서 아까 그 엄청난 물과 함께 파먹고 간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비와 바람에 의해서 조금씩 침식된 게 아니고 단 하루아침에 이런 침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평평했겠죠? 여기 다 몰고 갔어요. 30m짜리 계곡이 하루 만에 형성됐어요. 신기하죠? 그랜드 캐니언이 지금 침식 1.8km 막 엄청 깊다고 하잖아요. 깎인 게. 근데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동일 과정설론자들이 7천만 년 걸려서 깎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죠. 40m짜리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자, 얼마나 높은지 보려면요. 여기 사람 보여요? 여기.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여기 높이가 43m예요. 이 절벽이. 이게 하루아침에 깎여 나간 거예요. 이것도 직접 봤기에 망정이지. 안 봤으면 또 몇만 년 걸렸다고 할 뻔했어요. 그쵸? 자, 근데 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런 세인트 헬렌산 방금 43m를 깎고 지층이 막 5시간 만에 7.5m 쌓이고 이런 화산 폭발이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다른 화산 폭발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격변의 규모가 클수록 어때요? 더 큰 퇴적 지층과 더 큰 침식을 일으켰겠죠. 그렇죠? 아까 영상 봤죠? 동일본 대지진. 그때 당시의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 이런 격변이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막 몰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딘가 쌓이겠죠. 격변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몰려 들어오면 어딘가에 멈춰서 쌓일 거 아니에요. 퇴적지층이 급격하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밀려오다 보면 여기서 어딘가는 막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죠. 이 도로가 홍수 뒤에도 남아있을까요? 박살나고 집도 안 남아있고 격변적으로 변해서 깎여 나갈 거 아니에요. 침식도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산 폭발 통해서 두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퇴적지층 급격하게 형성된다. 두 번째는 침식도 급격하다. 오랜 세월 30cm 5,000년, 그랜드 캐니언 7천만 년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격변적으로 지층이 변화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거인데요. 다지층 나무 화석이에요. 자, 이렇게 다양한 지층들 속에 한 그루 나무가 낀 거예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나무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한 몇 그루 정도 밀려 내려왔을까요? 주변에 산에 있던 나무들이. 이 스피릿 호수라는 곳에 19,000그루 정도가, 아니 100만 그루 정도가 떠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 여기 나무들 보여요? 막 이게 다 나무들이에요. 나무들이 100만 그루 가까이 떠밀려 내려왔어요.
폭발로 인해서. 그래서 이 나무들 중에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도 있고 땅에 박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중 음파 탐지기로 그 호수의 바닥을 살펴봤어요. 어떤가. 근데 나무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막 지층이 쌓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층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지층일까요? 그러면 이 흙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렇죠. 아까 그 산사태와 화산재와 이런 저탕류들이 몰려 들어와서 나무를 덮쳤겠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격변적으로 지층이 형성된 거예요. 자, 과학자들이 이게 층이 이렇게 있고 이게 나무입니다. 근데 석탄층이 3억 년 전에 있던 층이래요. 그 여러분 과학 시간에 뭐 중생대, 고생대 뭐 그런 거 배웠어요? 캄브리아기, 선캄브리아 뭐 이런 것들 배웠어요? 안 배우나?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아무튼 오래 걸렸다고 지층이 형성되는데 오래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이 나무는 몇 살일까요? 남원에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천년송. 천년 살아서 천년송이거든요. 근데 3억 년 나무가 살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동일 과정설대로 쌓여서 연대가 긴 시간이라고 하면 나무는 연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저탕류에 의해서 나무가 한꺼번에 매몰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지층 화석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층이 형성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최소 나무가 살아있는 와중에 급격한 격변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무가 덮쳤고 이런 지층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비슷한 거 기억나요? 조개 화석? 입 다물고 있었죠. 최후의 만찬도 기억나요? 그것처럼 이 나무도 살아있을 때 급격하게 형성된 화석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지층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럼 여기도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 지층이 아니겠죠? 급격한 어떤 몰려 들어온 흙들에 의해서 나무를 덮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좀 옛날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에서는 다지층 화석 형성에 수백만 년의 시간들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죠? 나무가 3억 년 동안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떤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급격하게 매몰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석탄 형성에 관한 그 얘기입니다. 이 동일과정설에서는 석탄 형성되는데 1인치 쌓이는데 1000년이 걸린다고 해요. 혹시 1인치가 몇 cm인지 알아요? 환상가는? 우와, 기가 막힌다. 2.5cm. 2.5cm 석탄이 쌓이려면 1000년이 걸린다고 기존에 얘기했어요. 자, 아까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에서 100만 그루가 내려왔다고 했죠. 나무들이 막 호수로 와다다다 쓸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이제 그 세인트 헬렌스 화산을 탐사하려고 가봤어요. 그 옆에 있는 스피릿 호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여요? 스쿠버 장비 찬 지질학자들. 근데 봐봐요. 여기 나무들 보면 되게 해가 비치죠. 매끈매끈하죠.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나무들이 되게 매끈한 거 보여요? 지질학자들이 이 호수에 탐사하러 가봤더니 나무가 이렇게 다 매끈하고 껍질들이 다 없는 거예요. 나무 껍질들이. 나무 껍질이 없고 나무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하고 아니 나무 껍데기가 어디 갔냐 하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탐사를 했어요. 근데 나무 껍데기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이렇게 벗겨져서 껍질들만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가 자그마치 1m였어요. 1m. 나무 껍질만 1m 쌓여 있었어요. 호수 바닥에.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증거로 석탄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석탄은 탄화된 나무예요. 근데 석탄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나무 중에서도 껍질로 만들어져요. 나뭇가지나 나무 자체로
석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나무 껍질에 의해서, 껍데기에 의해서 석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10개월 뒤에 탐사 갔더니 껍질이 1m 쌓여 있고 보니까 토탄이 이미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인치 2.5cm 쌓이면 몇 년 걸린다 했죠? 1000년 걸린다고 했는데 한 10개월 뒤에 가보니까 이 토탄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토탄이 뭐냐면 석탄 초기 단계를 토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2탄이라고도 하는데 그 호수 바닥에서 이미 석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0년 걸려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있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질학자가 이제 가서 봤더니 이미 토탄이 만들어지고 있고 석탄 전 단계로 나무 껍질들이 다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또 실험을 했어요. 기존에는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1인치 쌓이는데 1000년이라고 했는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겠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충분한 열과 압력만 주어지면 석탄이 금방 나무 껍질에서 석탄이 되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험실에서는요 나무 껍데기 가지고 일정한 열과 압력만 비슷하게 주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몇 시간 내에 나무 껍질이 석탄, 토탄이 돼요. 신기하죠.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석탄 분포표예요. 아까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나무 껍데기로 만들어지는 거죠. 나무 껍데기가 습한 지역에서 물속에서 열과 압력을 만나면 석탄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다시 나무 껍데기가 습한 지역, 물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석탄.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 석탄이 곳곳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보면 전 세계에 있던 나무들이 언젠가 물에 잠겼고 어떤 열과 압력에 의해서 토탄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나무들이 물속에 들어갈 만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창세기 대홍수. 석탄이 전 세계에 있다니까요. 아니 홍수가 독소적으로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났으면 여기만 석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석탄이 있다는 거예요. 습한 지역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야만 생성되는 토탄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대규모의 격변적인 홍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엄청난 양의 석탄이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을 통해서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지층이 급격하게 형성된다. 아까 빨간 티 아저씨 기억나요? 5시간 만에 7.5m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침식. 리틀 그랜드 캐니언 기억나요? 리틀 그랜드 캐니언? 네, 리틀 그랜드 캐니언. 순식간에 43m짜리 협곡이 만들어졌다. 세 번째, 다지층 나무 화석. 네? 30cm에 5,000년이 아니구나. 급격하게 이렇게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매몰된 흙들에 의해서 나무가 껴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네 번째는 석탄. 1인치에 1000년이 아니고 10개월 만에 갔더니 이미 토탄화되고 있었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질학적 증거, 땅의 증거를 살펴보는데 노아 홍수에 왜 이 화산 폭발을 갖고 왔을까요, 제가? 땅이, 지층이 격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전 세계의 80%가 무슨 암이에요? 배운 적 있나요? 뭐 현무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암으로 전 세계 80%가 되어 있어요? 퇴적암으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 80% 돌, 지층 이런 것 중에 80%가 퇴적암이에요. 그러면은 언젠가 이 모든 퇴적암들이 퇴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대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전 세계 퇴적암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이 전 세계에 있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석탄도 마찬가지. 전 세계의 나무들이 물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토탄이 됐다. 전 지구에 있는 나무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땅이 만들어진다.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 말씀을. 준비, 시작. 땅에게 물어보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자, 욥기 12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땅한테 한번 물어봐. 땅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봤어요. 땅이 격변적으로 변하고 만들어지죠. 맞아요? 네, 격변적으로. 그러면 노아 홍수라는 대격변적인 사건에 의해서 전 세계의 땅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 80%나 되는 그 퇴적 지층들이 만들어지고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큰 침식 지형들이 엄청난 장구한 세월에 의해서 쌓이고 깎인 게 아니고 엄청난 대격변에 의해서 순식간에 쌓이고 순식간에 깎여 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강의를 통해서 땅에 새겨진 격변적인 변화의 그 증거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믿을 만한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스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이 계시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